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스폰 용접기를 또 하나 더 만들까 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에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본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XQ01이라는 다이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이 회로를 이용해서 스폰 용접기를 만들 거고요. 내부에는 캐패시터 6개를 이용해서 600페러짜리 6개가 들어가서 이 스폰 용접기 회로를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는 어댑터가 들어가면 이 캐패시터를 충전할 수 있는 일정 전압과 일정 전류 값으로 충전해 줄 수 있는 이 회로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테스터기 용도로 활용할 파워 서플라이도 이쪽에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작업 따위에 하나쯤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될 것 같은 이 스폰 용접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코리아에서 부품을 협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제품 이 형태로 만들 건데, 제가 라이브에서 만들었던 이 한 대의 스폰 용접기와 파워 서플라이 이 세트를 동일하게 2개를 만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를 더 만들 거니까. 그래서 2세트를 나눔을 할까 합니다. 자, 이 이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다이코리아에서 이 부품을 협찬을 해줬기 때문에 다이코리아 카페 회원분에 한해서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이코리아 카페를 가입하시고 본 영상 댓글에 다이코리아 카페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서 2분을 추첨을 해서 완성된 이 스폰 용접기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추첨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정도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다이코리아 아이디 적어주셔야지 참여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꺼번에 이거를 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략적으로 2개의 영상 또는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우리 꾸님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편으로 이 캐패시터를 3SEP로 병렬 연결을 해주고 이 스포키 회로와 한번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스포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스포키 회로 같은 경우는 XQ01이라는 5.0 버전의 미니 스포키 회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로가 들어있고 그 회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들이, 단자들이 있습니다. 자, 케이블에는 이렇게 3색으로 된 3핀선 같은 경우는 추가 모스펫을 연결을 할 때 연결되는 선이고요. 4핀으로 된 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단자가 있어요. 자, 이쪽 단자를 이용하면 혹시라도 다른 케이스에 연결을 할 때 별도의 다이얼을 사용할 수가 있는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링 단자로 되어 있는 이 선 같은 경우는 전원 플러스 선입니다. 이쪽에 보면 전원선이 있어요. 전원선에 잭을 꼽고 플러스 단자에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 회로의 메인 전원으로 쓸 캐패시터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2가닥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또 있는데, 이쪽 다이얼 쪽에 보면 이렇게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는 뒤쪽을 돌려보면 이 안쪽에 보면 수동 스폿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은 오토로 해서 우리가 스폿봉을 연결을 했을 때 몇 초 뒤에 스폿이 쳐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선을 연결을 해서 수동 스폿 단자를 이용한다면 설정에서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 이쪽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다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 2개가 만나면 스폿이 쳐지는 방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2개가 만나게 되면 스폿이 쳐지기 때문에 스위치로 쇼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선을 연결하는 메인선 8AWG 실리콘 전선이 들어있네요. 구성품은 이렇게 회로를 사시면 기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면 금색 단자로 해서 입력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자, 입력 마이너스라는 거는 캐패시터의 마이너스와 연결되는 단자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금색 단자로 또 긴 단자가 하나 있죠.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단자입니다. 그러면 캐패시터의 마이너스를 이 입력 단자와 링 단자로 볼트로 체결을 해주시고, 또 이쪽에는 이제 우리가 스폿을 칠 수 있는 스폿봉을 연결을 해서 스폿봉 마이너스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쪽 단자에 있던 플러스 선, 자, 이 선만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면 연결이 끝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포키 회로를 이 락앤락 통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캐패시터 600페러짜리를 3SEP 총 6개를 이용해서 3SEP로 해서 배선 연결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포키 회로를 이 한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쪽에 볼트가 있잖아요. 위쪽에 플라스틱 판넬을
뜯어서 투명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이 볼트를 체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다이얼 부분만 구멍을 뚫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볼트는 항상 잊어먹지 않게 잘 챙겨 주시고요. 자, 이렇게 플라스틱 판넬을 떼어내면 이렇게 위쪽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자리를 잡을 때는 이미 이 플라스틱 판에 타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 회로를 이렇게 위치시킬 거니까 이 원이 이 상태로 오게끔, 이 상태로 고정이 되게끔 표시를 해줄 겁니다. 반듯하게 고정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타공을 하면 되겠죠. 이 버튼을 돌려보면서 잘 돌아가고 잘 눌러지는지 확인. 그리고 일단 먼저 고정을 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고정을 하더라도 좀 이따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배선 연결하려면 여기에 이제 볼트 체결을 하면 풀어야 되는데, 일단 고정을 해 놓고 캐패시터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이쪽을 보면 구멍이 좀 잘못 뚫렸네요. 제가 전에도 만들어 봤지만 이쪽 구멍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스포키의 배선이 위로 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구멍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고정만 해줬습니다. 자, 투명 케이스를 이용하니까 고정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캐패시터를 6개를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캐패시터를 3S EP로 연결을 할 건데, 자, 3S라는 거는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에 2.8V 짜리가 3개면 8.4V가 돼요. 근데 이 스포키 회로는 8V가 넘어가면 과전류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8V 밑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8V 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3개로 3S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캐패시터를 보시면 이 위쪽에 단자가 2개가 있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자, 이쪽에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무늬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고요. 민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부분만이라도 체크를 해 줄게요. 뭐 딱 보면 알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는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 3S EP 배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EP 2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고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개는 같은 극선끼리, 자, 병렬 같은 경우는 같은 극선끼리 2개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 플러스, 메인 플러스를, 이 앞쪽이 메인 플러스가 될 거니까 우리가 전선을 세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플러스하고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 마이너스와 이쪽 마이너스도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할 때는 이쪽 마이너스와 또 다른 플러스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근데 연결하기 쉽게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쪽에 플러스가 와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바로 연결을 하기가 쉽겠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거니까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2개와 이쪽에 플러스 2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 직렬로 될 거예요. 직렬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ESEP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쪽 마이너스와 또 이쪽에 플러스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는 이렇게, 자, 플러스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또 이쪽 마이너스와 이쪽 플러스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 마이너스는 메인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직렬 배열이 끝났어요. 근데 연결하기 전에 먼저 고무줄로 연결을 하든지 테이핑을 해서 이걸 좀 고정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글루건으로 좀 싸서 테이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6개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됐어요. 하지만 글루건은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필라멘트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하나씩 납땜으로
배선 연결 최종적으로 3SEP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스포봉을 연결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연결을 할 거고요. B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회로 쪽으로 가야 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자는 마지막에 연결을 하고, 중앙에 있는 B2 단자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B1 단자를 납땜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배선 같은 경우는 저는 실리콘 전선 12AWG를 이용하겠습니다. 두꺼운 전선을 연결을 할 때는 온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80도를 세팅을 해 놓고 납을 녹이면서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납땜을 할 텐데, 납땜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단자가 아니라 이 옆면 단자를 이용해서 납땜을 할 겁니다. 이 옆면.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2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2개, 이 4개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 캐패시터 단자에 납을 묻힐 때는 380도의 인도 팁을 이렇게 대면서 살짝 돌려주면서 납을 천천히 스며들게 해야 돼요. 처음에 코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코팅을 벗겨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납 잘 녹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납을 녹이면서 살살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대로 납이 코팅이 됐어요. 살짝 더 두껍게 한 번 더. 자, 그 옆에 있는 단자도 한번 해볼게요. 녹이면서, 자, 확실히 납이 잘 붙어 있는 모습이죠. 항상 한번 쓴 인두 팁은 꼭 씻어 주시고요. 다시 납을 살짝 묻히면서, 이렇게 쓴 납은 지워 주시고, 다시. 자, 이렇게 캐패시터 단자 쪽에 납을 다 묻혀줬습니다. 그럼 이제 전선도 납을 묻혀서 같이 녹여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D자로 올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전선에 납을 골고루 묻혀줄 겁니다. 자, 납을 녹이면서 전선을 살짝 돌려서 옆면에도, 또 돌려서 뒷면에도,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전체적으로 납이 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선과 이 단자를 같이 이렇게 녹일 건데, 인도 팁에는 충분한 새로운 납을 좀 묻혀줍니다. 물처럼 녹을 수 있게. 그래서 두 개를 맞대고 이제 녹여줍니다. 자, 한 5초 정도 이상 이 단자와 물처럼 이렇게 딱 녹을 때가 있어요. 잘 붙었죠? 그리고 뜯어보면 확실하게 잘 붙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의 선은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이쪽 단자죠. 자, 이쪽 단자는 이렇게, 자, 이렇게 와줄 건데, 이만큼의 이제 피복을 벗겨줄 거예요. 피복 같은 경우는 칼로 이렇게 둥그렇게 살짝만 돌려도 쉽게 벗겨지거든요. 가운데를 살짝 잘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쉽게 벗겼죠. 여기에도 물론 납을 똑같이 묻혀줘야 되겠죠. 항상 인두팁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납으로 해야 됩니다. 살짝 녹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녹이면서 아래쪽 묻혀주고, 위쪽도 묻혀주고, 옆면도 묻혀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뒷면이 안 묻었으면 뒷면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납을 묻혀줘야지 순식간에 납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전달이 잘 되겠죠. 이 뒷면에 있는 단자까지 같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납땜을 해줄 거고, 항상 인도팁은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납을 충분히 묻혀줍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 상태에서 같이 녹여줄게요. 자, 5초 정도 두고 위쪽으로 이렇게 대보면, 자, 이렇게 같이 녹았죠. 이렇게 물처럼 같이 녹아야지 완전히 잘 붙은 거예요. 뜯어도 안 뜯어지게. 이렇게 왔을 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해도 되겠다. 그죠? 바깥쪽에도 납이 충분히 묻어 있네요. 아까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납이 묻었어요. 역시나 피복을 이만큼 벗겨줍니다. 또 전선에 납을 뒷면, 앞면, 옆면, 전선의 안쪽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자, 여기 아래가 흔들리면 안 붙은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죠?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는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앞쪽만 붙여주고 뒤쪽은 안 붙여서 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납을 다시 한번 더 묻혀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탱글탱글하게. 그리고 캐패시터 쪽에도 뒤쪽에 좀 더 새로운 납을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 흔들리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안 붙으면 이게 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붙여야 돼요. 전체적으로 단자가 녹아서 이렇게 물처럼 녹을 때까지. 자, 이제 뜯어보면, 자, 아래쪽에서 전혀 안 흔들리죠?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지막 플러스에서 마무리. 이제 전선에 납을 또 충분히 묻혀줘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4개의 단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이렇게 해서 먼저 ES가 됐어요. 이제 3S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이쪽에 있는 플러스 4개를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방식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B2, B1을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2개는 서로 연결을 하면서 스포봉을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되고요. 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면서 스포키 회로의 입력축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긴 단자에 마이너스 스포봉을 연결을 해서 플러스에 연결했던 스포봉과 함께 스폿을 치면 끝나요. 그럼 이번에는 스폿봉을 연결을 해 볼 텐데, 자, 이 스폿봉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전선 6AWG 전선을 사용을 할 거고요. 사이즈가 6AWG하고 대략적으로 딱 맞는 사이즈예요. 혹시나 납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8 정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6은 납땜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6으로 만들어서 한번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폿봉을 연결을 할 때는 토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두기로 녹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 납을 넣고 토치로 달궈서 납을 녹인 다음에 전선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이쪽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아래쪽으로 가면 납이 다 아래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저는 사선으로 좀 놓고 이곳에 납을 잘라서 넣어 줍니다. 자, 납은 일단 준비를 해 놨고, 다음은 전선. 자, 전선은 피복을 약 1cm 정도 이렇게 벗기시고요. 전선을 최대한 좀 말아서 가지런히,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납땜을 할 때도 그랬지만 납이 있어야지 전선과 이렇게 잘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납을 두껍게 말고 살짝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스포봉에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들어간다면 좀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납을 최대한 얇게 발라서 바로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이 스포봉을 토치로 가열을 할 건데, 이제 가열이 되면 납이 녹겠죠. 안쪽에 납이 완전히 녹았을 때 이 전선을 살짝 천천히 넣어 줄 겁니다. 너무 세게 넣어 버리면 이 구멍으로 납이 다 나와 버려요. 그리고 납을 녹이고 나서 최대한 납을 또 더 밀어서 녹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토치로 녹여줍니다. 그리고 납이 부족하면 추가로 납을 좀 더 넣어줄 거예요. 자, 납이 녹기 시작하죠? 다음에 납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충분하게 더 채워줄게요. 이제 넣어줄 겁니다.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면 스포봉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원래 함께 제공되는 수축 튜브.
자, 이렇게 하면 스포뽕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뜨거. 똑같이 마이너스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스포뽕을 만들었으니까 캐패시터와 스포키 회로를 연결을 하고 거기에 스포뽕까지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스포뽕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이쪽 플러스 2개 남겨놓은 거 있죠. 자, 이 2개에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스포뽕 같은 경우는 링 단자로 만들어서 이 스포키 회로의 위쪽 라인 있죠. 이 단자에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해줄 거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2개에 선을 연결을 해서 이쪽에 있는 입력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먼저 마이너스 선을 2개를 이렇게 다시 하나 연결을 하고 회로에 먼저 체결을 할게요. 납을 붙여주고요. 잘 붙었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쪽도 아주 납땜이 잘 됐고요. 이제 이쪽은 링 단자 체결을 해가지고 이쪽 회로에만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링 단자 같은 경우는 저는 SC16-8이라는 이 링 단자를 이용해서 체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앞찾기를 이용해서 찝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하나씩 찝어주고요.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조일 건데, 조이려고 해도 뒷판도 풀어줘야 되네요. 다 조이고 나서 다시 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쪽에서 이렇게 볼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체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캐패시터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을 했고요. 자, 판을 최종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출력 마이너스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출력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스포뽕 마이너스 스포뽕을 이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나 링 단자 앞착으로 해줄 거고요. 그러면 앞에를 찝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찝었으면 스포뽕은 살짝 비스듬히, 자, 이렇게 잘 조여줬고요. 그리고 아까 플러스 전원선이죠. 전원선도 이쪽에 꼽아 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뒷판 아까 이쪽을 이렇게 좀 다시 고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나 빼고 3개만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하면 일단 스포키 마이너스는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이쪽 2개의 단자를 스포뽕 플러스 선, 이 선을 방금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연결해 놓은 이 전원 플러스 선을 똑같이 여기에 그냥 덧대서 연결을 해 주시면 일단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이 플러스는 6AWG라서 연결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8AWG 스포뽕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납을 좀 채울게요.
자, 플러스 단자 같은 경우는 6인WG는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이렇게 포강으로 해서 최대한 붙였고요. 두 번째 단자 또 붙여야 되는데 전선은 8까지는 할만하거든요. 6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찔러서 해봐야 되겠다. 납을 계속 묻혀줄 건데 이 단자가 15자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꼽아서 납으로 이제 최대한 붙을 때까지. 안 되네요. 요거는 지금 실패했거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자, 두꺼운 인두기에 도움을 좀 받을게요. 중간에 선을 또 뜯을 수가 없어서 대형 인두기에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실리콘 전선 6AWG는 붙이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약간 고출력의 대형 인두기입니다. 팁 차이가 보시면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녹일 수 있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똑같이 납을 충분히 해주고 위에서 눌러볼까요? 네, 이건 됩니다. 자, 꽂혔어요. 역시나 요건 될 줄 알았어요. 자, 바로 해결해서 플러스 단자까지 부착을 잘 했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있는 전원선, 자, 이쪽 플러스 쪽에 같이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일단 캐패시터와 스포키는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캐패시터가 지금 전압이 없죠. 이 이후에 캐패시터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충전 시스템도 만들어 줘야 되지만 일단 이 상태로도 작동은 되니까 캐패시터를 그냥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을 해보고 스포키 성능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하는 부분은 메인 마이너스와 메인 플러스를 집어서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 스포키를 켜서 한번 스폿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이 스포키의 전원은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전원 켜졌죠. 자, 지금 보시면 7.4V까지 충전이 되고 있고요. 자, 펄스 1과 2는 대략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한 5 정도. 간격은 펄스 1에는 5, 간격은 2. 펄스 2 값은 한 7 정도. 자동은 0.8초 정도가 좋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지금 전압이 약 8V 정도죠. 한번 스폿 한번 쳐볼게요. 자동이니까 이 스폿봉이 서로 맞닿으면 스폿이 됩니다. 조심히 띄워놓고, 자, 보시면 1490A 나옵니다. 자, 이쪽에 보면 1558A라고 찍히죠. 대략적으로 1490A 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배터리 0.2T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면 1490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럼 배터리에 한번 실제로 한번 0.2T를 연결을 해 볼게요. 배터리에 한번 실제로 스폿을 쳐 볼게요. 0.2T입니다. 딱 세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스폿 자국도 상당히 예뻐요. 자, 뜯어보면 0.2T 잘 붙죠? 이 정도면 완벽하게 붙은 겁니다. 뜯어볼게요. 우와. 자, 너무나 잘 붙었죠? 0.2T입니다. 0.2T. 자, 이렇게 쫙쫙 찢어지게 너무나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시스템까지는 완비가 되진 않았지만 캐패시터를 3S-EP로 연결을 해주고 이 스포키 회로하고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제품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나눔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